성의학 저널에 따르면 여성의 약 50%는 모르는 사람과의 섹스를, 66%는 친구의 남편이나 매력적인 이웃 같은 아는 사람과의 섹스를 상상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관능적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새로움과 호기심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죠. 이 서늘한 통계가 한 남자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문학을 연구하며 인간의 심리를 통달했다고 믿어온 68세의 박 교수님. 그는 40년간 함께한 아내를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한 권의 고전 소설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그 소설의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피곤하다는 말로 책을 덮어버렸고 그는 홀로 남겨진 서재에서 자신이 이 소설의 유일한 독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남성들이 겪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들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녀의 몸이 쓰는 언어는 읽지 못합니다. 박 교수님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잘 짜인 서사나 예측 가능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단 한 줄도 예측할 수 없는 금지된 시의 한 구절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기억하십시오. 이 판타지는 결코 당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예측 가능한 아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단 한순간이라도 누구도 결말을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 낯선 남자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온전한 한 명의 여자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판타지의 진짜 쾌감은 바로 이 재탄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아내의 마음속에 외정과 같은 짧은 일탈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넘겨보지 못한 다음 장에는 이야기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주인공의 전복에 대한 거대한 서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전복. 그것은 평생 한 가정을 굳건히 지탱해온 아내라는 주인공이 스스로 이야기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박 교수님은 이 두 번째 비밀 앞에서 지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사랑한 고전 소설의 위대함은 언제나 일관되고 강인한 주인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 주인공의 자리를 내던지고 싶어 한다니요. 이것은 비논리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성의학 저널에 따르면 여성의 65%는 성적으로 지배당하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40년간 한 가정의 모든 건강과 행복, 미래를 책임져 온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가는 때로 펜을 내려놓고 이야기 속 이름 없는 인물이 되어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고 싶은 꿈을 꿉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아무 생각 없는 순간입니다. 모든 예상을 내려놓고 모든 책임을 벗어던지고 상대의 의지에 따라 물처럼 흘러가는 완전한 수동성의 장태. 이것은 무력감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박 교수님은 아내에게 늘 지혜와 이성을 강조했지만 때로는 모든 논리를 파괴하는 혼돈 속에서 진정한 휴식이 온다는 사실은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 말한 새로운 이야기는 이처럼 낡은 주인공이 기꺼이 파괴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해방은 새로움의 가장 완벽한 전제 조건인 셈이죠. 박 교수님은 아내라는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그가 밑줄 그었던 모든 문장들이 사실은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진짜 욕망의 서문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주인공이 스스로를 전복시킨 이야기의 다음 장은 무엇일까요? 그 해방된 욕망은 이제 은밀한 서재를 벗어나
가장 대담하고 소란스러운 무대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해방된 주인공이 오르는 그 대담한 무대는 바로 세상 그 자체입니다. 박 교수님은 아내의 마음속 가장 소란스러운 욕망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낯선 시선 속에서 금지된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는 상상입니다. 조용한 서재에서 책의 행간을 읽는 것을 사랑했던 그에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한편의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성의학 저널에 따르면 여성의 57%가 공공장소에서의 섹스를, 또 다른 57%는 3명 이상의 사람과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것은 음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증명입니다. 이것은 한 편의 시가 독자의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넘어 광장으로 나가 수만 명의 심장을 울리는 낭송이 되기를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더 이상 당신 한 사람의 사적인 감상이 아니라 세상이 공인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짜릿한 상상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세상의 인정을 받는 가장 압도적인 여성으로 거듭납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이야기 일부는 주인공의 전복을 통해 해방되었고, 그 해방된 주인공은 이제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기승전결입니다. 박 교수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이 모든 판타지가 흩어진 욕망의 파편이 아니라 여자로서 온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단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려가는 치밀하고 일관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독백은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아름답다. 하지만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은 관객도 무대도 없는 오직 두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펼쳐집니다. 그곳에서는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가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그 마지막 막은 바로 고통과 쾌락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로 쓰여집니다. 평생을 이성으로 살아온 박 교수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의학 저널에 따르면 여성의 65%는 이 야만적인 언어를 꿈꿉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완전한 창조입니다. 일상의 쾌락이 잘 정제된 산문이라면 고통과 뒤섞인 쾌락은 모든 논리를 파괴하고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원초적인 시와 같습니다. 통증은 흩어져 있던 모든 정신을 단 하나의 지점,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몸으로 불러 모읍니다. 머릿속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손길과 나의 감각만이 유일한 진실이 되는 순간, 그 절대적인 몰입 속에서 쾌락은 비로소 신성의 경지에 오릅니다. 박 교수님은 평생을 바쳐 인간의 위대한 서사들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라는 가장 가까운 우주의 가장 깊은 신화는 단 한 페이지도 읽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정숙함을 사랑했지만 그 정숙함의 감옥 안에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비명과도 같은 시들을 홀로 삼켜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교수님은 서재의 책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석하고 비평하는 독자가 되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가 평생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했던 그녀의 가장 어둡고 대담한 구절들을 들어주는 단 한 명의 청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새로 쓰기 시작한 것은 육체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욕망을 부끄럼 없이 공유하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며 서로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는
영혼의 역사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60대 이후 당신이 파트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그녀의 어떤 판타지도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실제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놀라고 감탄하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쩌면 당신 아내의 가장 위대한 판타지는 그녀의 가장 어두운 시를 당신에게 낭송해주고 당신이 그 시의 유일한 위대한 평론가가 되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말해주는 오늘 밤 당신의 아내라는 위대한 시집을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음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